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소년의 잊을 수 없는 하루를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맡은 단 한 가지 일, 사라진 코트 한 벌로 시작된 의심.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소년은 끝까지 자신의 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편소설 평범한 사건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볼게요. 윌리는 자기만의 작은 가방을 싸두었다. 사실 그 가방은 벌써 사흘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한 손에는 그것을 꼭 쥐고 다른 손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노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윌리에게는 어린아이 특유의 해가 되지 않는 자그마한 머플임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기특하게 여겼다. 애가 이쪽보단 차라리 저렇게 구김살 없이 예쁘게 꾸미는 게 낫죠. 사람들이 그의 깔끔한 버릇을 보고 웃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조금 깔끔하다고 해로울 건 없어요. 그게 자만으로 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날 아침 문가에 서 있는 윌리의 모습은 참 곱고 단정했다. 곱게 뻗은 금빛 머리카락은 반듯하게 빗겨 있었고 파란 리본이 달린 하얀 밀짚 모자는 정확히 각도를 맞춰 쓰고 있었다. 단정한 파란색 외출복에는 먼지 한 점 없었다. 윌리는 꼭 갓 포장된 상자에서 막 꺼낸 것 같구나. 할머니가 감탄하듯 말했다. 그러나 오래 감상할 틈은 없었다. 정작 할머니 본인은 아직 준비가 한창이었다. 할머니는 늘 마지막 순간에 급해지는 분이었다. 큰 여행 가방을 챙기고 할아버지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디키라 부르는 흰 목가리개와 넥타이를 매주고 자신의 보닛과 숄까지 손질해야 했다. 윌리는 속으로 할머니가 제때 준비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가에 서서 마차가 올 거리를 바라보며 방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한 기색 하나 없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그에게 꽤 중요한 일이었다. 윌리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따라 엑서터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는 이모 애니와 이모부 프랭크가 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메인주에서 딸 엘렌, 즉 윌리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고 이제는 또 다른 딸 애니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윌리도 함께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기뻤다. 그는 예전부터 애니 이모를 무척 좋아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결혼한 지 6달밖에 안 된 이모 부인 프랭크는 아직 본 적도 없었다. 윌리는 삼촌과 이모 같은 어른 친척을 아주 멋지고 부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는 언제나 집안에 귀여움 받는 아이였다. 그 애 데리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떼도 안 쓰고 투정도 안 해요. 그리고 절대 집 생각난다고 울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야 알지. 난 그 애 데리고 가는 게 꼭 인형 하나 데려가는 거나 다름없어. 할머니 스톡턴이 대답했다. 윌리 노턴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는 그날 아침 문가에 서서 한마디 재촉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증명했다. 할머니, 이제 다 됐어요?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할머니를 도와 짐을 싸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앨런 아버지의 좋은 코트는 넣지 말아야겠어요. 할머니 스톡턴이 말했다. 엑서터에 일요일까지 있을 것도 아니고 예배에 입고 갈 일도 없을 테니까. 게다가 가방에 넣으면 구겨지잖니. 그래요, 곧 돌아오실 건데 굳이 안 가져가도 되죠. 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잠시 후 어머니가 덧붙였다. 만약 아버지가 그 코트를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때 윌리의 다른 신발도 같이 넣어서요. 그 말에 윌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사실 그는 다른 신발을 챙기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웠다. 지금 신은 건 외출용 좋은 구두라 엑서터에 가서 산딸기 따러 다니면 망가질까봐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낡은 신발을 신고 가는 건 싫었지만 말이다. 그래, 보내줘도 되겠구나. 그치만 그 코트 아마 안 필요할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다. 마침내 마차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모자와 장갑만 남겨두고 거의 준비를 마쳤고 할아버지도 모자를 꼼꼼히 털어쓰자 출발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행히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출발 직전 윌리의 어머니는 그를 꼭 껴안고 입을 맞췄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윌리가 어머니 없이 여행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착하게 굴어야 해, 윌리.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윌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라고 믿고 있었다. 엑서터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다. 그들은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질 무렵에야 도착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빨갛게 물든 석양빛이 마을 전체를 덮고 키 큰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 빛 속에서 애니 이모가 하얀 천위에 파란 작은 꽃무늬가 찍힌 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윌리구나.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갓 딴 산딸기와 크림, 그리고 크림 타르타 비스킷과 흰 설탕이 발라진 케이크까지 있었다. 윌리는 그것들을 보며 눈이 반짝였다. 이건 정말 최고의 하루야. 윌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모부 프랭크는 윌리가 만나본 이모부들 중 가장 멋진 사람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에 웃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 그의 쾌활한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반가워요, 젊은 신사분. 프랭크 이모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윌리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고 마치 어른을 대하듯 힘있게 흔들었다. 저녁 식사 후 이모부는 윌리를 위해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지금 자긴 아까워. 자러 가기 전에 잠깐 가게에 가볼래? 내가 구경시켜줄게. 할머니는 윌리가 피곤할 텐데 그냥 쉬게 하자고 했지만 프랭크 이모부가 웃으며 딱 15분만요 하고 간청했다. 결국 윌리는 허락을 받아 함께 나섰다. 가게는 이모부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프랭크 이모부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큰 시골 가게였다. 건물 절반은 주택으로 이모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었다. 가게 안에는 우체국과 택배 사무실도 함께 있었다. 그야말로 마을의 중심이었다. 이모부는 진열장 속 유리병에서 페퍼민트와 푸른 사탕을 꺼내 윌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오늘의 손님에게 주는 환영 선물이지. 윌리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에 행복하게 웃었다. 프랭크 이모부는 그를 가게 안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다. 이쪽은 아버지고 저쪽은 어머니야. 인사드려. 윌리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가게 주인의 부부도 그를 반갑게 맞았다. 어느새 윌리는 마을에 귀한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분들이 나보고 자기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래요. 윌리는 잠자리 들기 전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외할머니가 올라와 잘 자는지 살펴보자. 윌리는 속삭였다. 이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프랭크 이모부하고
결혼하길 잘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 이야기를 전했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저 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프랭크 이모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착하기도 하지만 눈치도 있고 똑똑하잖아요. 누구나 윌리를 좋아하지. 외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틀쯤 지나자 윌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는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아직 7살밖에 안 됐지만 편지는 놀라울 만큼 잘 쓴 것이었다. 아슈버리에 있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가를 훔쳤다. 그 애가 없으니 하루도 못 견디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윌리가 여행에 함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때문이었다. 그는 늘 조금 허약하다고 여겨졌고 맑은 산바람이 부는 엑서터에서라면 훨씬 튼튼해질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예상은 들어맞았다. 애니 이모의 식탁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올라왔고 프랭크 이모부와 함께하는 나날은 활기로 가득했다. 윌리는 이모부의 마차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심부름을 돕기도 하고 낚시를 가거나 산딸기를 따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첫째는 신발이었다. 프랭크 이모부의 아버지가 가게에서 오래된 신발 한 켤레를 찾아줘. 그걸 신고 다녔는데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벗겨지고 뒤꿈치가 까졌다. 그래도 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꾹 참고 성실히 걸었다. 그 안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성격 속에서도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둘째는 이 즐거운 여행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다. 월요일에 도착해서 토요일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으니 하루하루가 아쉬웠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그날이 지나간 게 서운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변경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윌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하루의 길이는 그에게 여전히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특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오늘은 프랭크 이모부와 함께 먼 길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모부가 새로운 말을 사러 키운으로 가는 길이었고 윌리도 같이 가서 고르는 걸 도와줬으면 해요. 그는 장모인 스톡턴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윌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모부가 자신을 믿고 말을 고를 도우미로 데려간다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게다가 점심도 싸서 하루 종일 함께 다닐 예정이라니 그의 마음속엔 설렘밖에 없었다.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하느라 내일의 이별은 아예 떠올리지도 못했다. 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얘는 정말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스톡턴 할아버지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집에 가기 전에 꼭 몸무게를 재봐야겠네요.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었다. 사실 일주일 정도 더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보내긴 아깝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윌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애니, 이모가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왜 애초에 일주일만 있으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바로 그 코트를 붙이죠. 프랭크 이모부가 말했다. 내일 저녁이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요일엔 교회도 가야 하는데 집에서 입던 낡은 건 좀 그렇거든. 맞아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집에선 괜찮지만 낯선 곳에선 체면이 있잖아요.
게다가 다음 주엔 꼭 입으셔야죠. 그때 윌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우리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어머 세상에. 할머니가 놀라며 웃었다. 그걸 깜빡했네. 어젯밤에 네가 자고 난 뒤에 얘기했거든. 그녀는 설명했다. 그들은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프랭크 이모부의 부모님, 페리 부부의 결혼이시 보주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은혼식이 열릴 예정이어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려고 남기로 한 것이었다. 윌리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프랭크 이모부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게에서 평생 일하게 해야겠다니까요? 하고 농담을 던졌다. 그날 아침 이모부는 전보를 보냈다. 아슈버리에 있는 스톡턴 집으로 코트와 윌리의 다른 신발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 한 줄짜리 메시지가 나중에 커다란 오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윌리와 이모부는 점심을 도시락에 담아들고 하루 종일 말을 보러 다녔다. 새까만 털에 윤기가 흐르는 말을 한 마리 샀고 프랭크 이모부는 윌리에게 자문을 구하며 말했다. 역시 안목이 있구나. 네 덕분에 좋은 말을 샀어. 윌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의 솔직한 기쁨과 겸손한 태도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옆집 남자아이 조지와 함께 산딸기를 따러 갔다. 그 무렵 애니 이모는 가게로 달려갔다. 코트 왔어요? 하고 물었다. 왔지. 그녀는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하나씩 정오쯤 도착했대요. 그리고 페리 할머니가 윌리에게 맡겨보냈대요. 윌리한테?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애가 코트를 들고 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아마 조진의 집에 들러서 두고 온 모양이에요. 같이 산딸기 따러 갔다면서요? 애니 이모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얼른 가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6시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윌리가 마당 쪽에서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너무 큰 신발이 뒤꿈치를 까서 작은 발뒤꿈치엔 물집이 잡혀 있었다. 하얗던 얼굴은 햇볕에 달아올라 붉게 빛났지만 그 눈빛은 반짝거렸다. 그의 양철통엔 커다랗고 반짝이는 산딸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보세요. 윌리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고운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아직 현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문턱 위에 양철통을 올려두었다. 신발이 너무 거슬려 주방으로 돌아 들어갈 생각도 안 했다. 모두들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와, 정말 잘 땄구나. 하지만 곧 할머니가 물었다. 그런데 윌리, 코트는 어디 있니? 코트요? 윌리는 잠시 멍하니 되물었다. 그래, 네가 가져온 외할아버지 코트 말이야. 조진의 집에 두고 온 거니? 그랬다면 지금 바로 가져와야지. 아니요, 윌리가 작게 말했다. 그럼 어디 있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윌리엄 덱스터 노턴.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모두 식사를 멈추고 창가에 서 있는 윌리를 바라봤다. 잠시 전까지 행복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어서 들어오렴. 아가,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꾸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느릿한 말투와 금세 해결하자꾸나 라는 말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윌리는 천천히 현관을 지나 긴 베란다를 따라 걸었다. 주방을 지나 식당으로 들어오는 동안 그의 발끝은 안으로 모아지고 뒤꿈치는 신발에 쓸려 아팠다. 손에는 산딸기가 가득 담긴 양동이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자, 이리 오렴.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손짓했다. 이제 조용히 이야기해보자. 네가 왜 할아버지 코트를 어떻게 했는지. 윌리는 얼굴을 들어올리고 숨을 삼켰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윌리엄.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저랑 손자랑 천천히 얘기해봅시다. 그는 윌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겁먹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잘 생각해보면 코트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겠니? 윌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이모 애니와 이모부 프랭크도 놀라 눈을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윌리를 바라봤다. 잠시 후 애니 이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윌리야, 사랑하는 아가. 너 지금 피곤하고 배가 고프잖니? 코트를 받았을 때 일을 생각해 볼래? 페리 할머니가 주셨을 때 말이야. 안 주셨어요. 윌리가 작게 대답했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윌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안 주셨다고? 할아버지가 더 천천히 물었다. 정말이니, 윌리? 네. 그때 스톡턴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불리곤 했다. 이제는 나이를 먹었지만 그 기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윌리, 이제 그만 허튼 소리 하렴. 우린 장난들을 기분이 아니야.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 왜 할아버지 코트를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다. 윌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금세 울음이 터질 듯했다. 뭐라고? 저는 말끝이 흐르더니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윌리는 작은 팔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산딸기 양동이가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울지 말고 진실을 말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윌리는 겨우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애니 이모가 양동이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프랭크 이모부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페리 어머니를 불러올게요. 그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듯 나갔다. 잠시 후 프랭크 이모부는 페리 부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낮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택배가 점심 무렵 도착했어요. 남편이 코트를 주방 의자 위에 내려놓았죠. 그때 제가 설거지를 하느라 그대로 두었어요. 그 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에 올라갔는데 마당에서 윌리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니 윌리가 서 있더군요. 급히 주방으로 내려와 문을 열고 그에게 묶인 꾸러미를 건넸어요. 이거 외할아버지 코트니까 바로 가져가렴. 하고요. 그 애가 안에 제 신발이 들어있을까요? 하고 묻기에 아니, 열어보지 말고 바로 가져가야 해요. 했죠.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윌리를 돌아봤다. 그래, 이제 알겠지? 네가 받은 거잖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받았어요. 윌리가 또박또박 말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혼란스러웠다. 윌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페리 할아버지가 손에 꼬인 사탕 몇 개를 들고 들어왔다. 빨간색과 하얀색이 뒤섞인 페퍼민트 사탕, 그리고 보리사탕 3개. 자, 우리 거래를 해볼까? 그는 윌리를 무릎 위에 앉히며 웃었다. 이 6개의 사탕을 줄 테니
왜 할아버지 코트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렴. 윌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그만. 스톡턴 할머니가 그를 막았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너 뭔가 했잖니? 그럼 건포도 한 줌 더 얹지. 페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마침내 페리 할머니가 말했다. 내 생각엔 그냥 저녁 먹이고 재워요. 내일 아침이면 차분히 생각할지도 모르죠. 애니, 이모도 급히 맞장구 쳤다.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예요. 그녀는 우유 한 컵과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내밀었지만 윌리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억지로 조금의 우유만 삼키고는 방으로 올라갔다. 그가 사라지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마녀 재판 시절이었다면 무슨 일인지 알겠다고 말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도무지 모르겠네. 그 아이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애 엄마도 늘 그렇게 말했죠. 게다가 도둑질이라니 세상에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될 정도로 믿음직한 아이예요. 스톡턴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후 이틀 동안 온 가족은 윌리에게 온갖 말을 다 해보았다. 달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윌리는 끝까지 같은 말만 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월요일에는 방에서 하루 종일 내보내지 않았다. 식사도 우유와 빵만 주어졌다. 하지만 더 심한 벌을 내리자는 말에는 할아버지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 손자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시작할 순 없지.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코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 코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윌리는 결코 말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윌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계속된 걱정과 울음으로 아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원래부터 체력이 약한 편이었기에 이런 긴장과 괴로움을 오래 견디기엔 너무 연약했다. 가족들도 모두 진이 빠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페리 부인은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괜히 코트를 그 애한테 맡겼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애가 아직 어리잖아. 그런 걸 맡기면 안 되지. 하고요. 그녀는 눈을 훔치며 말했다. 그날 오후 윌리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어른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직 겨우 7살짜리 아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냥 내려와서 과자 하나 주고 그 코트 이야긴 다시 꺼내지도 않겠어요. 애니, 그건 어리석은 말이다. 스톡턴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겠니? 거짓말하고 숨기며 살게 두겠다는 거야? 결국 그들은 예정되어 있던 은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코트가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수요일 아침 결혼 25주년을 맞은 페리 부부의 축하 잔치 대신 스톡턴 부부와 윌리는 슬픈 얼굴로 기차를 탔다. 윌리의 볼은 퀭하고 눈은 울음에 부어 있었다. 누군가 그의 작은 가방을 대신 챙겨주었지만 그가 가장 아끼던 노란 지팡이는 두고 나왔다. 기차에 앉자마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스톡턴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팔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부드러운 검은 캐시미어 숄 위로 아이의 머리가 닿았다. 윌리야, 솔직하게 할머니에게만 말해보렴. 그녀가 속삭였다. 그 코트를 어떻게 한 거니? 윌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쉿. 그 말은 이제 그만하렴. 할머니는 말했지만
팔은 여전히 아이를 꼭 감싸고 있었다. 아슈버리에 도착하자 윌리의 어머니가 문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서둘러 준비된 짧은 전보만 받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오늘 도착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먼저 윌리를 껴안았다. 그리고 곧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 무슨 일이야? 그녀가 외쳤다. 그 순간 윌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옷깃을 꼭 붙잡고 몸을 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윌리의 어머니 엘렌이 물었다. 스톡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움직였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산네즈, 그녀가 낮게 말했다. 지금은 저녁을 먹이고 재워야 해. 너무 지쳐있잖니. 엘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윌리. 엄마는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거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다. 아직 해가 남아 있었지만 식사 후 곧장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알아. 네가 안 그랬다는 걸. 그녀는 계속 그렇게 속삭였다. 윌리가 잠에 들 때까지 그 말만 되풀이하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윌리가 잠든 뒤 엘렌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남편과 스톡턴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눈물이 차올랐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번에도 그럴 리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야. 내일 아침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겠어. 그 아이가 고의로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날 밤 가족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내일 아침 내가 윌리와 얘기해볼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날 아침 윌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조용히 아침 식사가 차려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애니 이모와 프랭크 이모부가 들어왔다. 애니 이모의 손에는 윌리가 두고 온 노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숨이 차오른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찾았어요. 그녀가 외쳤다. 코트를 찾았어요. 세상에, 그 불쌍한 아이. 그 지팡이도 두고 갔더라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프랭크 이모부가 급히 설명했다. 어젯밤 7시쯤 길버트 해먼드 씨가 코트를 가게로 가져왔어요. 그 집 아들이 윌리랑 또래인데 택배로 받을 꾸러미가 있어서 가게로 심부름을 왔대요. 그 애도 자기 할아버지가 있어서 아마 페리 어머니가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안경도 안 쓰신 채 문틈으로 내다보셨으니 그 애를 윌리로 착각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해먼드 씨는 다음날 손님이 와서 깜빡 잊었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야 코트를 돌려줬어요. 프랭크 이모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 일이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애니가 꼭 직접 사과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밤기차를 타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 불쌍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윌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페리 할머니는 아이를 착각했던 것이다. 그날 다른 집 아이에게 외할아버지의 코트를 건넨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윌리는 사랑받았고
다정한 말로 위로받았으며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품에 안았다.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며칠 지나자 마치 예전처럼 밝은 아이로 돌아왔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페리 할아버지는 윌리에게 작은 금시계를 선물로 보냈다. 빛나는 시계에 윌리는 눈을 반짝였다. 이젠 그 일은 다 잊은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엑서터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떠올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참 빨리 잊는 법이지. 하지만 사실 윌리 노턴은 그 일을 결코 완전히 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행복했고 페리 할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다음 여름이면 다시 엑서터에 가서 이모와 이모부와 즐겁게 지낼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훗날 그 작은 금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두 겹의 그림자를 함께 보았다. 시계 너머엔 늘 외할아버지의 그 코트가 어른거렸다. 그때의 억울함과 슬픔, 아무리 진실이 밝혀져도 지워지지 않는 어린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었다. 무고한 진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뒤에도 끝내 자신을 감싸던 오해의 그림자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법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아이의 마음엔 그날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네요. 믿음이 흔들린 자리에서 피어난 진심, 그 순수한 눈빛이 우리에게 묻네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가장 깊은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